안녕하세요. 제오케입니다. 자, 아마 이젠 랩 영상 빼두고는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PPT에다가 조금 내용 추가를 하고 PPT 설명해드리고 이제 첫 번째 부트캠프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저희 이제 부트캠프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키리눅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있고 얘는 레이티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추후 아마 교육을 제가 이제 부트캠프 진행할 때는 오픈토프나 뭐 솔트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해서 비교하는 용도로 같이 아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랩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리긴 했지만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청 코드를 통해서 계정 요청을 하면 앤서블이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계정들을 생성해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게 나중에는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기는 할 건데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청하신 랩의 IP 같은 게 다 이제 공개가 될 거고 공개된 IP를 받으셔가지고 이메일로 한번 받게 되실 건데 그 이메일을 받아서 버추얼 콘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교육 끝났으니까 다 제거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되겠죠. 지금 얘가 이제 내려가 있을 거고 account.create.dustbox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고 지금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노트북이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진행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소개 부분이고 저희가 이래는 이제 소데스크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쿠도에서 간단하게 다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세코이에서 역시 조그만한 기념품 같은 거 제공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함을 전달해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4일부터 16일 테크톤 기본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당 50만 정도에 현재 모시고 있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수세 쪽 교육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7월 달에 이달에 또 20일 날 진행하기 때문에요. 엔처, 하베스터 설치 관련된 것들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URL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대략 120만 정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저희가 일단 앤서블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커맨드 라인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시스템 엔진은 소프트웨어 엔진에 못지않게 개발 능력이나 혹은 스크립트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너프한 랭귀지를 가지고 저희는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시스템 엔지니어 중에서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은 커더 개발도 하시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도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와서 이전에는 쉘 스크립트가 이런 자동화 혹은 파이썬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굳이 저희가 쉘 스크립트는 여전히 사용하겠지만 파이썬 혹은 고랭 다른 언어 기반으로 굳이 자동화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통적인 방식보다는 뭐 앤서블이나 오프토프, 테라폼서, 그다음에 플러미, 뭐 크로스플랜 이런 IC 도구를 통해서 제가 인프라를 코드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IAC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덥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도 앞으로는 이 기 같은 도구들을 조금 더 친숙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어떤 환경이 됐든 제가 베어메타만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오토메이션 도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 트러블 슈팅과 모니터링 자동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앤서블 기반으로 뭐 네트워크 정비를 모니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기오스나 뭐 자빅스 이런 것들 통해서 정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면서 이제 정치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나 파이썬 같은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고 파이썬을 쓰는 경우에는 확장성은 뛰어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하는 데는 이제 많은 품위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제가 쉘 스크립트 똑같긴 하지만 쉘 스크립트는 배우기는 쉽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엔지니어가 그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커맨드 라인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제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이런 자동화 도구 쓰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쿠버네티스의 CRD,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헬름 차트나 오퍼레이터를 개발하거나 기생할 때 역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부분과 관리자 인용 부분이겠죠. 함께 이루어진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제가 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차트든지 오퍼레이터 통해서 그런 관리 도구들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순간에는 제가 특정 기능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나 혹은 OS를 뭐 튜닝할 필요가 있을 거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스스로 성능 측정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개발해가지고 제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래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다양하고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몇몇 특수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여전히 필요하고 혹은 앤서블이나 혹은 테라폼, 저희는 오픈토프 그리고 뭐 솔트 이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거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이제 큰 차이를 제가 보통 나눈다고 한다면 시스템 엔지니어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프라 설계하고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지만 이걸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될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알고리즘 이런 것도 하지만 역시 QA 관련된 부분들은 자동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젠킨스를 쓰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젠킨스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젠킨스 랭귀지 있긴 하지만 데다스가 스크립트 기반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젠킨스가 아닌 조금 더 현대적인 도구 기반을 해가지고 이런 유닛 테스트 혹은 빌드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젠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보통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냥 오픈스택이나 뭐 가상화 혹은 뭐 이렇게 컨테이너 이런 것들만 다뤘다고 한다면 이젠 점점점 조금 더 언어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 이상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자는 원래 쓰던 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만 차이점은 이제 컨테이너 쪽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아키텍처나 이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습해야 될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쪽에 좀 더 얘는 이제 부하가 많이 들어오긴 할 건데 오크로드가 모니터링 자동화 그리고 IAC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이상 매뉴얼 수동으로 하는 것들을 없애면서 자동화시키는 게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프라 쪽에서 운영할 때 파이썬보다 이제 고언어를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주 되면 호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고언어 기반으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언어 베이스로 해가지고 확장 도구들을 보통 만듭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 앞에지만 그냥 AJAX로 되어 있을 거고, 실제 뒤에는 얘가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이게 플레이북이 등장하면서 계정을 오픈 스테이트 생성하고 여러분들 발급을 받아서 접근하셨죠.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저희 자동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해했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어드민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시키는데 이때는 이 배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쓰는 명령어 기반으로 할 거고 클러스터 컴피그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ISC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여기는 기존에 쓰는 도구들인데 저희가 큐베스피가 앤서블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최대 단점은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버전이 업데이트를 돼야 되는데 저희 여기를 커스터마이즈를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나중에 저희가 기능 추가나 확장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앤서블을 많이 쓰고요. 그 외에 다른 도구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제가 사용했던데 앤서블 코어는 제가 GPL3로 되어 있으니까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지만 확장 모듈 같은 것들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어 모듈만 쓸 때는 딱히 상관없지만 모듈 확장할 때는 앤서블 버전에 따라서 특정 모듈은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랩할 때 그 상황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가변점을 사용하실 때 앤서블 코어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작업하실 때 역시 버전에 맞춰서 적절한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듈이 너무 낮으면 또 나중에 버전업 하실 때 이름 변경을 해야 돼가지고 좀 이런 불편한 사항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픈토프나 뭐 솔트 이런 걸로 나가시는 분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앤서블 테라폼이 이제 뭐가 됐든 이제 저희 레드에서 레드도 IBM 인수되고 테라폼도 IBM 인수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오토메이션 하신 분들이 이런 도구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테라폼은 오픈토프, 앤서블은 어차피 앤서블 코어가 GPU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지만 확장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능 확장할 때는 저희가 이제 파워 같은 거 쓰신다 한다면 AAP 그때는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보통 레프트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블럼미 제가 이야기했던 블로그를 보면 지금은 이제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이런 ISC 도구를 통해서 개발 과정도 제가 자동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화는 거의 준 코딩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앤서블처럼 되게 스태틱하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플러미나 혹은 다른 저희 오픈토프 테라폼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크로스플레인이라는 것을 쓰지는 않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는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인프라가 있다고 한다면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SC 같은 것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앤서블. 그래서 앤서블은 보통 이제 법률 쪽으로 이제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앤서블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엔 쉽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선언 부분도 좀 많이 안 되지 않는데 어렵습니다. 디버깅도 쉽지가 않고 성능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앤서블 코어를 쓸 때는 코어는 제가 레디스나 뭐 맨캐시드 같은 거 쓰지 않으면 팩트 게더링도 되게 문제가 많고요. 일단 이제 저희 그 확장 기능이나 뭐 시리얼 이런 것들 쓰려 한다면 코어 쪽 관련된 옵션들을 좀 많이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 베이스로 봤을 때는 성능 문제라는 것은 뭐 있긴 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옵션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앤서블이 좀 다른 IAC 도구에 비해서 좀 쓰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저희 플레이북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가상 모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안에 테크톤 만들고 시스템의 네트워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POD에 사이드가 구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마지막이죠. CLI 도구. 그래서 CLI 도구를 제가 역시 적절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거고 저는 여기서 테크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테크톤을 써가지고 저희가 딜리버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설명 못 드렸으니까 저기는 CI/CD. 저희 같은 CI는 CI 쪽 오토메이션 썼죠. 그래서 도커하고 GeoGS로 구성해주게 될 거고 CD는 테크톤이 저희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CI 쪽은 완벽하게 통합은 되어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GeoGS하고 저희가 도커레스트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I도 원래 통합을 시킨다 한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쪽에 가져와서 이제 CRD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CI를 위해서 저희 이제 GeoGS를 쓸 거고 CD는 테크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도구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쓰는 게 테크톤이라는 도구를 쓸 거고요. 벨포 파이프라인이 이제 CD 쪽이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부분인데 아르고 CD도 그렇고 기 CD도 그렇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빌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CD를 풍부하게 쓰시려 한다면 가급적이면 테크톤을 사용해가지고 쓰시는 게 어떨지 권장을 해드리고요. 인프라 자동화는 이제 보통 이게 테라폼이랑 에서 같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서블하고 그리고 테크톤 이렇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예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북 실행해 주시면 포드만 실행해 주시면 이 안에 V2라고 조회했을 때 도커리스트가 보일 거고 파이어폭스를 해가지고 GeoGS 그 사이트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이 커맨드는 이제 올바르게 구성이 안 됐을 때 제거하고 다시 이 커맨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제거 후에 다시 위에서부터 지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SQLite를 해가지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넣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저희가 테크톤을 써가지고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전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크톤을 제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젠킨스는 완벽하게 쿠버네티스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D를 완벽하게 야물로 다 제어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테크톤을 쓰시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편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원을 통해서 제가 테크톤에다가 이제 필드를 구성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예제로 제가 설명해둔 거고 이게 저희 랩이죠. 그래서 저희가 테크톤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텍스트를 옮겨주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가 빠지겠는데 네임스페이스 블로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 블로그를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네임스페이스 블로그 해주시고 블로그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TKN 커맨드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액션, 깃콜런, 빌더 넣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파이프라인 등록해주고 스토리지 붙여주고 PVC 구성해주고 얘는 이제 메이븐 저희 블로그 그 어플리케이션 빌드해야 되니까 빌드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스타트 해주면 빌드가 돼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조회를 했을 때 제가 168, 11, 10 5,000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V2 카탈로그 조회했을 때 여러분들이 빌드한 이미지들이 보이시면 얘는 이제 올바르게 구성이 된 겁니다. 이 구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그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서비스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저희 앞에서 잠깐 봤던 저희 쿠버네티스 키키 프로젝트 두 분이 라필레스에서 오신 장경민님, 안혜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2차하고 3차가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여기는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 담당자나 혹은 유튜브를 가끔씩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아마 두 번째 강의 제 생각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 비교하는 거 할 거고요.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서버 20대 이상을 제가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내용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짜리로 부트캠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해가지고 부트캠프 만들어서 오프라인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정말 세미나 들어주시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테크톡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깃허브에 보시면 제가 만든 PDF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강의에 이때 한번 꼭 신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슬라이드 정리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유튜브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